베수비오 화산, 시간을 넘어 울려 퍼지는 이름입니다. 이 거대한 화산은 그 일대의 풍경을 압도합니다. 반짝이는 나폴리만 근처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곳은 익숙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수비오 화산은 폭력적인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때로는 엄청난 규모의 분화가 있었습니다. 서기 79년의 로마인들은 그저 산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폼페이, 활기 넘치는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베수비오 상이슬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곳의 삶은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며 풍요로웠습니다. 거리는 상인들과 쇼핑객들로 붐비었습니다. 도시의 심장부인 포름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치, 상업, 사교 활동이 모두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박한 집부터 호화로운 빌라까지 다양한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감파니아 지방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눔 사람들은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심지어 몇 주 전부터 미세한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산지대인 이곳에서 지진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전고 무렵 모든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청난 폭발음이 대기를 갈랐습니다. 공기는 점점 탁해져 숨쉬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가벼운 부석들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마치 기이한 우박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크고 무거워지며 아래 도시들을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하늘은 숯검댕처럼 검게 변했고 밝았던 낮은 공포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소음, 화산의 끊임없는 격렬한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실내로 피했지만 쌓이는 무게의 지붕이 삐걱거리며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했던 세상은 회색빛 질식할 듯한 담요 아래로 빠르게 사라져 갔습니다. 질식할 듯한 재앙 화산재와 부석이 폼페이를 뒤덮다. 폼페이에 쏟아지던 부석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이한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폭격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주먹만 한 돌들이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하늘은 뚫을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낮은 사라지고 공포스러운 영원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둠은 절대적이었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불타는 경류 화쇄류가 헤르쿨라눔을 휩쓸다. 폼페이가 부석과 화산재에 질식하는 동안 베수비오에서는 훨씬 더 치명적인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화쇄 난류와 화쇄류였습니다. 유도 가스 미세 화산재, 그리고 더 큰 암석 파편으로 이루어진 초고온의 눈사태였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지면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흐름 내부의 온도는 섭씨 수백 도에 달했습니다. 어떤 오븐보다도 뜨거워 모든 생명체에게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는 떨어지는 화산재와 같은 부드러운 메모리 아니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신속하고 잔혹하며 절대적이었습니다. 폼페이는 두꺼운 부석과 미세 화산자의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헤르쿨라눔은 고밀도의 초고온 화쇄류에 의해 매몰되었습니다. 파괴의 주범이었던 이 물질들은 역설적이게도 보존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싸며 도시들의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부패의 주범인 공기와 습기가 대부분 차단되었습니다. 헤르쿨라눔의 강렬한 열기 속에서 유기물은 종종 탄화되었지만 그 외에는 보호받았습니다. 도시들은 시간이 멈춘 채 그들의 이야기가 땅속에 갇힌 채 기다렸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침묵의 비극적인 유산이었습니다. 거의 17세기 동안 폼페이와 헤르쿨라눔은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그 이름은 전설 속으로 사라졌고 정확한 위치는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묻힌 폐허 위로 생명은 결국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밭이 경작되고 새로운 정착지가 생겨났습니다. 베수비오의 상처 입은 경사면도 점차 자연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아래에 잠든 엄청난 비극을 알지 못한 채 야생화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서기 79년 8월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기억된다 해도 그것은 먼 메아리, 지역 설화의 각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지는 그 깊은 비밀을 세상으로부터 잘 숨겨두었습니다. 최초의 우연한 재발견은 헤르쿨라눔이었습니다. 18세기 초, 정확히 1709년의 우물을 파던 인부들이 고대 대리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LVF 공작의 인근 빌라 자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내려가자. 더 많은 구조물, 조각상, 그리고 잃어버린 도시의 잔해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초기 발굴은 보물찾기에 가까웠습니다. 개인 소장품을 위한 가치 있는 유물을 찾아 터널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졌습니다. 주된 목표는 역사적 이해가 아니라 아름다운 물건의 획득이었습니다. 이 초기 무분별한 탐사 과정에서 유적지의 온전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세계는 신중하게 연구되는 대신 약탈당하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의 재발견은 수십 년 후인 1748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탐사 역시 고대 보물에 대한 동일한 욕망으로 다소 무질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나폴리 국왕이었던 스페인의 카를로스 3세의 왕실 후원이 이러한 노력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헤르쿨라눔의 굳어진 화쇄류에 비해 부드러운 화산재와 부석으로 덮인 폼페이의 매몰 특성상 발굴이 다소 쉬웠습니다. 서서히 보존된 것의 엄청난 규모가 발굴자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물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한순간이 포착된 로마 도시 전체였습니다. 세계는 고대 로마의 심장부를 직접 들여다보게 될 참이었습니다. 발굴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발전했습니다. 초기 보물찾기는 점차 체계적인 고고학적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19세기에 주세페 피오렐리는 폼페이 작업에 새로운 엄밀함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층별로 집집마다 발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배치와 일상생활에 대한 더 나은 기록과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의 가장 가슴 아픈 혁신은 석고, 캐스트 제작이었습니다. 화산자의 속 시신이 썩어 없어진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 넣어 베수비오 희생자들의 마지막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잊히지 않는 형상들은 폐허의 강렬한 인간적 차원을 부여하며 우리의 인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보존된 도시들이 드러낸 것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소박한 주거지부터 화려한 빌라까지 주택들을 발굴했습니다. 상점에는 여전히 상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븐 안에 탄화된 빵 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빵집도 있었습니다. 카운터와 도자기가 있는 선술집, 장인들이 떨어뜨린 그대로 놓여있는 도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벽은 신화 속 장면, 일상생활, 심지어 정치 구호까지 묘사한 생생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교한 모자이크가 바닥을 장식하며 놀라운 예술성과 장인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로마인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생생하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되살아나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들은 로마의 사회 구조와 문화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극장, 포럼과 같은 웅장한 공공건물들은 세련된 시민 생활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은 그들의 종교적 관습과 신앙을 밝혀주었습니다. 거리에는 전차 바퀴 자국이 남아 끊임없는 교통과 상업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벽에 휘갈겨 쓴 낙서조차 개인적인 메시지, 정치적 견해, 일상적인 관심사에 대한 솔직한 단면을 제공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은 로마 생활에 필수적이었던 복잡한 사회적 의례를 드러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정적인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의 순간에 얼어붙은 웃음, 논쟁, 상업, 사랑의 메아리였습니다. 끔찍한 비극이었던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 의도치 않게 비할 데 없는 고고학적 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눔은 로마 생활에 독특하고 역과되지 않은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종종 엘리트와 주요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 기록과 달리
이 도시들은 우리에게 평범한 것을 보여줍니다. 전성기 문명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이며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드러냅니다. 보존된 시신, 음식, 집, 이것들은 그곳에서 살고 죽었던 사람들과 우리를 직접 연결합니다. 그 발견은 로마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연약함과 과거가 현재에 말하는 지속적인 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발굴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발전했습니다. 초기 보물찾기는 점차 체계적인 고고학적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19세기에 주세페 피오렐리는 폼페이 작업에 새로운 엄밀함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층별로 집집마다 발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배치와 일상생활에 대한 더 나은 기록과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의 가장 가슴 아픈 혁신은 석고, 캐스트 제작이었습니다. 화산자의 속 시신이 썩어 없어진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 넣어 베수비오 희생자들의 마지막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잊히지 않는 형상들은 폐허에 강렬한 인간적 차원을 부여하며 우리의 인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보존된 도시들이 드러낸 것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소박한 주거지부터 화려한 빌라까지 주택들을 발굴했습니다. 상점에는 여전히 상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븐 안에 탄화된 빵 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빵집도 있었습니다. 카운터와 도자기가 있는 선술집, 장인들이 떨어뜨린 그대로 놓여있는 도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벽은 신화 속 장면, 일상생활, 심지어 정치 구호까지 묘사한 생생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교한 모자이크가 바닥을 장식하며 놀라운 예술성과 장인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로마인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생생하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되살아나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들은 로마의 사회 구조와 문화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극장, 포럼과 같은 웅장한 공공 건물들은 세련된 시민 생활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은 그들의 종교적 관습과 신앙을 밝혀주었습니다. 거리에는 전차 바퀴, 서기 79년의 대재앙은 캄파니아를 넘어 멀리까지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생존자들과 공식 보고서를 통해 재난 소식이 로마에 전달되었습니다.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티투스 황제는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관리들을 파견하여 피해 상황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구호 활동을 위해 상당한 국가 자금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생존자들과 더 넓은 지역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파괴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눔이라는 두 도시 전체가 사실상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초기 로마의 반응은 엄청난 충격과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적어도 한동안 로마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지진에 익숙했지만 베수비오 사건은 그 규모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힘을 보여주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는 신들과 운명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논쟁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의 징벌로, 다른 이들은 비극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베수비오 주변의 비옥한 땅은 이제 불모지가 되어 두꺼운 회색 장막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는 향후 수년 동안 지역 경제와 농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해안선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폼페이와 헤르쿨라눔에 대한 기억은 로마인들의 일상적인 생각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광대한 영토 전역에서 수많은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정치적 음모, 경제적 변화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매몰된 도시들은 애도되었지만 로마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굴되거나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정확히 알려졌던 그들의 위치는 점차 불분명해졌습니다.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지역 전통 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세상에게는 새로운 흙과 방치의 층 아래 묻힌 채 잊힌 역사의 영역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부 증거에 따르면 재난 직후 제한적인 구조 작업이나 약탈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귀중품을 찾는 생존자들이나 폐허 속에서 기회를 노리는 개인들에 의해 폼페이 일부 지역에 터널이 파헤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깊이의 화산 물질 때문에 고대 기술로는 대규모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위의 땅은 결국 때로는 수세기 후에 다시 정착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을과 농장이 생겨났고 그 주민들은 발밑에 완벽하게 보존된 로마 세계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베수비오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지만 그 비밀은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18세기 폼페이와 헤르쿨라눔의 재발견은 분수령이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의 새벽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학자들과 대중은 고대 로마 도시 전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웅장한 기념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집, 상점, 거리까지 말입니다. 이 유적지들은 서기 79년 삶에 비할 데 없는 얼어붙은 스냅샷을 제공했습니다. 엘리트가 쓴 문서를 넘어선 역사적 이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예술, 음식, 그리고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로마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생생하고 만질 수 있는 세부 사항으로 풍부해지며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 여전히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화산 퇴적물 분석은 폭발적인 분화에 대해 엄청난 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화쇄류, 화산재 확산 및 그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수비오 자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매우 위험한 화산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번화한 나폴리 대도시권인 그 바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서기 79년의 교훈은 현대의 위험평가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미래의 재앙으로부터 현재 인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비상계획 및 감시 노력의 기초가 됩니다. 잠자는 거인은 여전히 감시받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들이 제공하는 인간적인 연결은 아마도 가장 심오한 유산일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마지막 절박한 순간을 포착한 석고 캐스트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것들은 추상적인 역사적 비극을 만질 수 있는 인간의 고통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대 거리를 걷고 벽에 낙서를 보거나 남겨진 도구들을 보는 것은 강력한 현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거의 2000년의 광대한 간극을 메웁니다. 우리는 이 오래전 잃어버린 개인들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 기쁨, 그리고 갑작스럽고 끔찍한 최후를 공유합니다. 화산재는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베수비오와 그 묻힌 도시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정신이 번쩍 드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자연계의 경외롭고도 무심한 힘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삶과 문명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강조합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취약합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눔은 침묵하고 가슴 아픈 기념물로 서 있습니다. 그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진 활기찬 과거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배우고 기억하며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촉구합니다. 서기 79년의 메아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모든 인류에게 경고이자 영감이 됩니다.